여자가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할 때 실수로 물에 빠진 사람의 엉덩이를 밀쳤다. 여자는 구조된 후 즉시 그에게 따귀를 때렸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해? 길 가던 사람들 모두 참지 못하고 젊은이를 변호해주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말을 할수록 여자는 그를 더 세게 때렸다. 갑자기 누군가 발견했다. 이 구조한 젊은이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그는 억울하게 맞고도 해명은커녕 입으로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수술하러 돌아가야 한다고. 그때 한 여자가 달려와 소리쳤다. 당신들이 그를 때렸다면 큰일 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젊은이는 대하의 신의 백준호였다. 불과 10분 전에 그는 막 끝마쳤다. 3일 밤낮에 걸친 수술을 한 어린 소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그가 수술실 건물을 나서자마자 최고 부자가 아들을 데리고 와 수술을 간청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병은 이 세상에서 백준호만이 고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장이 그에게 말했다. 백 선생은 이미 3일 밤낮을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다음 수술을 진행하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백준호는 비록 의술은 뛰어났지만 그의 머리는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 심지어 약간 모자라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는 원장에게 말했다. 자신은 2시간만 쉬면 된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를 먼저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 수술하겠다고 했다. 최고 부자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감격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살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백준호가 돌아가 쉬는 바로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 사람을 구했고 그리고 첫 장면에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우연하게도 구조된 사람은 국내 최고 부자의 아내였다. 즉 잠시 후 백 의사가 살려야 할 아이의 친어머니 두웅이었다. 그녀는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구타하기까지 했다. 그가 최고 부자 부인인 자신의 몸에 손댈 자격이 없다면서 다행히 백 의사의 동료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백 의사가 잠시 후 수술이 하나 더 있으며 한 생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웅은 듣고서 매우 가소롭다고 느꼈다. 저런 바보가 감히 남에게 수술을 하려 한다며 그녀의 친구는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에서 백 의사를 기회를 틈타 성추행한 추악한 남자로 몰아갔다. 더러운 놈, 내가 어떤 연극을 하든지 상관없어. 오늘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떠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수라는 제발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달려왔다. 백준호는 그것을 보고 급히 택시를 향해 달려갔다. 입으로는 돌아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홍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도망치려는 줄 알았다. 백 의사가 차를 잡으려 할 때 두홍은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차에 치일 뻔했다. 백준호는 일어나자마자 기사에게 말했다. 빨리 병원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기사는 그들이 보험 사기꾼인 줄 알고 욕설을 퍼붓고 차를 몰고 떠났다. 바로 그때 두홍이 다가와 그에게 따귀를 때리려 했다. 수란이 재빨리 나서서 그녀를 막았다. 하지만 두홍은 저지당하자 불쾌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바보를 변호한 사람들은 오늘 아무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최고 부자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이때 최고 부자가 병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백 의사, 자신의 아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크게 분노했다. 그는 즉시 부하 몇 명을 두홍을 지원하도록 보냈다. 몇 분도 안 되어 고급차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부하들이 온 것을 보자 두홍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당장 명령했다. 백존진을 붙잡으라고. 이때 구경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입도 뻥긋 못했다. 두홍은 백존진에게 자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